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 모의고사 해설 시간입니다. 해설 시간. 그래서 그동안에 공부하셨던 거 체크해 보시고, 그 점수 안 나왔다고 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본심에서 합격하면 되니까. 점수 잘 나왔다고 방방 뛰시면 또 안 되고요. 늘 겸손. 그 다음에 건방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관련 법원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자, 그래서 법원 그러면 우리가 성문법원, 불문법원 이렇게 이제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문법원 그 다음에 불문법원. 자, 그래서 성문은 헌법, 법률, 명령, 그 다음에 조례, 규칙 같은 그 자치법규, 이건 자치법규죠. 합쳐가지고 자치법규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승인된 국제법규. 얘들이 그 성문법원이죠. 성문법원. 그래서 얘들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 그 다음에 외국인의 지위 같은 경우에는, 그죠? 외국인의 지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호 어떤 사회부장 협정이라든지, 자, 그런 걸 이제 체결해서 상호주의에 의해 가지고 외국인의 지위가 인정이 되죠. 자, 아무튼 요런 게 이제 성문법원이고, 불문법원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봤죠. 세 가지. 관습법, 조리, 판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보충적으로 법원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판례 같은 경우는 우리 법원성 인정 안 하죠. 자, 요 불문법원은 요 세 가지인데, 자, 요 관습법과 조리는 보충적으로 이게 우리 법원성 인정됩니다. 2차적으로. 성문법에 규정이 없을 때. 근데 판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인정이 안 되는데, 상급심이 그 하급심을, 그것도 이제 동일 사건에 한해서, 동일 사건일 때, 같은 사건일 때, 하급심을, 그 사실상 구속력이 있다. 사실상 하급심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다. 자, 요렇게 표현하죠. 요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당해 사건에 한해서니까, 당해 사건. 자, 동일 사건. 그죠?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당해 사건에 한해서.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렇기 때문에 법원성이 인정이 안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영미법 같은 데는 판례가 1차적인 그 법원성이 인정될 겁니다. 거기는 불문법 국가니까.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성격이 다른 것은 돼 있는데, 1, 2, 3, 4 성문법원이고요. 법적 성격이. 그 다음 5항은 불문법원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성격이 다르죠.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 5항. 자, 다음 2번. 다음의 사회복지법규와 원리에 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규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법률. 그 다음 원리다. 1항 수정된 시민법의 원리는 소유권 절대, 계약 자유,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자, 지금 2번인데, 근대 시민법의 그 3대 원칙, 자, 자유방임주의가, 계몽주의가 맹위를 떨치던 그 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절대 군주제의 그 포갑정치 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필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건들지 말아라는 것이 최대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다 할게. 거기서 만일 못 사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거는 순전히 자기 책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그 수정된 시민법의 원리인데, 자, 우리 근대 그 시민법 3대 원리가 있습니다. 3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현재 그 1항에 있는 내용이다. 수정된 원리가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이제 수정이 되는 거죠. 수정이. 산업혁명 이후에 또 다른 그 자본주의의 모순. 요런 게 이제 심화되다 보니까 수정 안 할 수가 없었다. 다 똑똑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바보도 있더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자,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자, 소유권, 계약 자유, 그 다음에 과실 책임의 원칙.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겠다. 자, 근데 이거는 영태간 인간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정이 되는 것이다. 절대는 상대의 원칙으로 소유권 상대의 원칙 또는 소유권 제한의 원칙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요. 자, 절대는 상대로 바뀌었고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이렇게 되는데 계약 수정의 원칙이 되겠죠. 계약 자유다. 근데 이제 계약할 때 수정이 된다. 자, 계약 수정해가지고 공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좀 떨어진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실질적 공정을 이제 추구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과실 책임이다. 근데 과실은 무과실로 바뀌었죠. 무과실. 근데 산재보험법의 보험료. 그 산재보험 가입자는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다 지기 때문에 가입자는 사업주죠. 100% 다 치고. 그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 것이죠. 무과실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서 1항이 바로 정답입니다. 요거는 수정된 시민법 원리가 아니고 근대 시민법 3대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2항의 장애인 고용 촉진 직업제한, 장애인 복지법. 자, 양자의 관계는 많이 봤었던 내용인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제한은 오로지 규율하는 내용이요. 고용 촉진하고 취업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일반에 관한 복지에 관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범위가 더 넓으니까, 좁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제한법이 특례법이다. 그래서 동일한 상황에서는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죠. 특례법이. 특별법, 개별법. 특별법과 일반법 관계. 그래서 이 항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이게 우선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시방편적으로 요걸 이제 판단할 때 범위가 넓다, 좁다, 그래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항 조례는 지방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맞고요.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것이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보시면 의회가 있죠. 지방의회. 여기는 지자체장이 만드는 것입니다. 규칙보다는 조례가 더 끝발이 좋겠죠. 의회니까. 자, 그 다음에 4항 법령 범위 안에서 제정한다. 조례는 법령 범위 안에서 제정을 하는데 꼭 법령의 위임을 이제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고유사무 같은 경우는 법령의 위임이 없어도 됩니다.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조례가 반드시 법령의 위임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틀림입니다. 법령의 위임을 받는 것도 있고 받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법령의 위임을 꼭 받아야 된다. 그건 틀렸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그건 맞습니다. 법령을 위반하면 안 돼요. 고유사무라도 법령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왜? 얘가 더 높으니까. 법령이 더 높잖아요. 법은 이 단계가 있습니다. 레벨이. 자, 5항에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과 총리, 각부 장관. 자, 이 명령을 말하죠. 명령은 대통령령과 각부 장관이 발하는 부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과 부령이 있다. 대통령령과 부령이 있다. 이거 대통령이, 이거는 각부 장관, 총리가 제정하는 것이고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요 명령을 제정해가지고 급변하는 사태에 빨리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죠.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 걸리니까. 자, 요새는 뭐 행정국가라고 하죠. 행정권이 그만큼 비대해졌습니다. 행정권이 막강한 그 힘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정답은 1항이 되겠고요. 3번 보기와 관련한 영국의 신구빈법 1834 상원칙을 무엇이라 하느냐. 자, 신구빈법입니다. 그래서 1601년에 자,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만드는 자, 엘리자베스 그 구빈법, 그거로 가지고는 그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모순에서 발생하는, 즉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도시로 인구들이, 농촌이 피폐되겠죠. 망가지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니까 산업혁명으로 도시로 꾸역꾸역 모여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슬럼가 만들어지고 도시의 극빈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때 그 도시에서 너무 많은 인구들이 모이니까 기존에 엘리자베스 그 빈민법 그걸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구빈에 대한 행정 조직, 국가 중심적으로 운영할 조직이 필요하고 마음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집중적으로 모여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3번의 신구빈법은 그건데 그 원칙